빗자루가 공중에 뜨는 것에서부터 볼드모트의 뱀같이 생긴 콧구멍까지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마법 세계라는 배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효과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보통 컴퓨터의 그래픽을 활용하거나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시각적인 연출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모두 통틀어서 특수효과라고 부릅니다. 과연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어떤 방식의 특수효과가 사용되었을까요? 오늘은 해리포터 시리즈에 사용된 특수효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사용되는 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들은 미국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으로 스타워즈 시리즈와 쥬라기 공원 같은 굵직굵직한 영화들의 시각효과를 담당했던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과 그 후발주자였지만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통해 이름을 알린 웨타 디지털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영국 런던에서도 특수효과를 만들어내는 스튜디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바로 해리포터 시리즈를 통해서였는데요. 심지어 영국 정부에서도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이러한 산업의 성장을 지원해주면서 영국의 특수효과 스튜디오들은 기존의 TV 광고만을 주력으로 활동하던 것에서 점차 규모와 활동 영역이 전 세계 영화로까지 넓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는 기술력도 좋아졌고 워낙 이러한 촬영 과정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특수효과 촬영이라고 한다면 그린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쫄쫄이를 입은 배우를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리포터 시리즈가 촬영되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날로그 방식이 주를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 시리즈는 10년을 계획한 장기 프로젝트였고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특수효과 업체들 역시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점차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해리포터 시리즈의 첫 작품인 마법사의 돌에서 인상 깊은 연출을 떠올려 본다면 저는 올리벤더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해리는 지팡이를 구매하기 위해 지팡이 상점 올리벤더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 상점의 주인인 게릭 올리벤더는 해리에게 알맞은 지팡이를 찾아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물건들이 깨지거나 여기저기 튕겨다니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해리에게 어울리는 지팡이를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있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크게 컴퓨터 그래픽이나 특별한 장치가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집에 있는 선풍기만 사용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장면인데요. 본격적으로 해리포터 시리즈의 특수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시리즈 전편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한 루베우스 해그리드라는 캐릭터를 표현해낸 과정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빗자루를 공중에 띄우는 것 같이 간단한 소품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장면을 연출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그리드라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과정은 대형 프로젝트에 가까운데요. 원작 소설에서 해그리드는 거인과 마법사의 혼혈로 태어나 약 12피트로 3m 정도의 키를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영화판에서는 이보다 작은 8피트 정도로 줄여서 표현하기도 했지만 실제 해그리드 역을 맡은 배우인 로비 콜트레인의 키는 6피트 정도였기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특수효과 팀은 로비 콜트레인의 키가 커 보이게 만드는 몇 가지 마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트장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해그리드는 호그와트 성 외곽에 있는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해그리드를 위해 총 2개의 오두막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크게 만들어져서 보통 크기의 캐릭터들이 해당 집에 들어왔을 때 작아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었고 다른 하나의 오두막은 더 작게 만들어져서 해그리드가 이곳에 들어왔을 때 거인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오두막에서 각각 촬영을 진행한 후에 나중에 해당 장면들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영화를 통해 봤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대역을 통한 방법인데요. 키가 6.8피트에 달하는 전직 럭비 선수 마틴 베이필드라는 배우는 로비 콜트레인의 대역을 맡은 인물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 비해 키가 큰 마틴조차도 해그리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뚱뚱해 보이는 슈트를 착용하고 그 위에는 해그리드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오버핏 코트를 걸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로비 콜트레인의 얼굴과 똑같이 만들어진 로봇 머리까지 착용하면서 다른 캐릭터들과 동시에 한 장면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루베우스 해그리드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마틴 베이필드가 해그리드 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장시간 동안 두꺼운 옷을 걸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의상 디자이너들은 그를 위해 시원한 물이 들어간 튜브까지 제작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해그리드 역에는 연기를 담당하는 로비 콜트레인, 그리고 형태를 담당하는 마틴 베이필드, 이렇게 2명의 배우가 있었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근법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가까운 물체와 먼 물체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들이 서로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스튜디오 내부에 위치한 이 장치는 해그리드의 오두막에서 원근법을 이용한 촬영 기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실제로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해그리드를 카메라에서 가장 가깝게 위치시킨다면 근처에 있는 다른 캐릭터들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도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서 호빗이나 난쟁이, 그리고 간달프의 신체적 차이를 묘사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간단한 방식으로 원근법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단순하게 카메라를 아래쪽에 위치시켜서 위쪽을 바라보게끔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장면의 경우 다른 캐릭터는 올바른 방향으로 촬영했지만 해그리드를 비추는 경우에만 낮은 시점에서 올려다보는 각도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각도를 이용하여 관객들은 마치 키가 아주 큰 해그리드를 올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도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 그린스크린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린스크린이나 블루스크린으로 대표되는 크로마키를 이용한 촬영 방식은 이제는 영상 편집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린스크린이란 차후에 진행될 특수효과의 합성을 염두에 두고 배우 주변에 있는 세트장을 녹색 또는 파란색의 단색으로 구성된 배경을 설치하는 촬영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로 소품을 제작하는 것에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더욱 좋아짐에 따라서 점점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작품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입장에서는 허공에 연기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생겼고 오로지 배우의 상상력을 통한 연기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한 사례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간달프 역으로 유명한 이안 맥켈런은 기존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 이어서 후속작인 호빗 시리즈에도 출연했었는데요. 3부작으로 구성된 호빗 시리즈의 첫 작품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다른 한 명의 배우도 없이 그저 그린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장소에서 몇 시간이나 연기를 이어나가던 이안 맥켈런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기를 하려고 배우가 된 건 아닌데 라는 말을 읊조리기도 했다고 하죠. 기존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촬영하면서 CG와 특수 촬영의 경험을 꽤 많이 쌓았을 텐데도 이안 맥켈런이라는 명배우조차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을 보면 10년 내외의 짧은 기간 동안 특수 촬영의 환경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픽을 통해 영상을 연출해내는 것이 배우들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기도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그래픽을 사용하는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시리즈 초반부에 비해 시리즈 후반부로 갈수록 배우들은 그린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CG 그 자체로 만들어진 캐릭터인 도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도비가 처음으로 등장한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을 촬영하던 당시에 배우들의 눈에 비친 도비의 모습은 테니스공이었다고 합니다. 아직 연기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어린 배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몇몇 장면에서는 도비가 들어갈 자리를 알려주는 긴 막대기에 고정된 테니스공이 카메라 옆에 위치했었다고 하는데요.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배우들의 몰입감을 더욱 올려주는 방법을 고민한 결과 시리즈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모션 캡처를 위한 실제 배우들이 도비와 크리처를 연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도 합니다. 비밀의 방에 등장했었던 도비와 죽음의 성물에 등장한 도비를 비교해보면서 그래픽 기술의 발전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재미일 것 같네요. 그리고 영국 해리포터 스튜디오에는 촬영 당시 도비라 불리던 테니스공이 전시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배우와 제작진들이 얼마나 이 과정에 공을 쏟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해그리드 역시 CG 작업을 통해 수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다른 배우들보다 높은 위치에 배우를 세워두거나 우선 평범하게 촬영한 뒤에 그래픽을 통해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보게 된다면 영화계의 특수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왔는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화려한 특수효과 뒤에는 배우들과 제작진의 노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연출을 담당했던 팀이나 감독들의 이름이 다른 작품에서 보일 때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 같죠. 아마도 기존의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부터 최근에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까지 특수효과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런던을 기반으로 한 VFX 스튜디오들인 만큼 새롭게 나올 해리포터의 TV 시리즈도 이들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스토리에 있어서는 신비한 동물사전 시리즈가 비판을 받은 부분도 있었지만 적어도 특수효과에 있어서는 발전된 기술력을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연 다음 작품에서는 얼마나 멋있는 연출과 효과들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줄지 조금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